역사적인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 이후 남북 불교 교류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개성 영통사 의천 대각국사 다래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해거 스님 등 불교 명상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간화선과 윗바사나 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공유했습니다. 호남불교의 포교 거점으로 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전주 세계평화 명상센터의 생활관 상냥식이 봉행됐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불교 국가 스리랑카의 이주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듬는 법회도 늘고 있습니다. 해인 사주제 향적 스님이 10년 만에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 수행기를 담은 책의 개정판을 내면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DMZ에서 이뤄진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남북 불교 교류의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개성 영통사 의천 대각국사 다래제 성사 여부 등 진일보한 남북 불교 교류 추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전선언 66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성큼 넘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역사적 사건. 조계종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공식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불교도들의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대북 전담 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은 남북미 정상의 이번 만남은 후퇴 없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저기 이제 판문점에 가서 남북미 3자결이 참 회동을 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을 맞게 보니까 저들도 참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남북 관계가 열리면 열릴지 더 이제 그 전쟁이나 평화가 파괴되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북한도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에 따라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북한 사찰림 조성 등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장 원행 스님이 템플스테이관 불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 또한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관을 잘 지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은 또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도 좀 그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천태종은 이번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오는 11월 1일 개성 영통사에서의 의천 대각국사 열반 다래제 봉행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장 도홍 스님은 지난 2016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영통사 다래제가 중단된 이후에도 종단 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만남으로 해서 이질감도 해소가 되고 모든 부분이 그래도 또 정적으로도 서로가 또 이렇게 대화가 되고 하니까 모든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계사 템플스테이 이후 조계종은 묘향산 보현사와 해남 대흥사가 함께하는 서산대제 봉행을,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의 정례화와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진일보한 남북 불교 교류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근대 동산문화재 가운데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굴해 보물로 지정하고 이미 보물로 지정된 유물은 국보로 승격하는 계획을 문화재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따르면 보물 가운데 대한제국 시기 이후 제작한 근대문화재는 34건으로 전체 보물 2,169건의 1.6%에 불과합니다. 문화재청은 올 하반기에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자문회의를 하고 이후 국립기관과 지자체 신청을 받은 뒤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와 근대분과 합동소위원회를 거쳐 일부 유물을 대상으로 지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교 명상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명상법을 공유하고 비교하는 담론을 펼쳤습니다.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들은 간화선, 윗바사나 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루기환 기자입니다.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서양에서 불고 있는 명상 열풍.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명상을 공립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명상은 개인적 심신훈련, 수행과정 등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교 명상 중심의 명상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지도자들이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명상법들 간 공통점과 차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명상협회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반조하고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일깨워지고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를 목표로 명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단체입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예회장 용타 스님은 명상의 명은 느낌에, 상은 생각에 상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명상은 느낌과 생각을 관리하는 것인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보다 생각과 사색, 사유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명은 뭐예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무엇을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상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색이라고도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정견, 정사유라, 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초기 불교와 티베트 불교, 자비선과 참선 불교와 같은 다양한 불교 종파 입장에서 바라본 명상과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불교 명상 수행법의 단계를 한 가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 두 가지 갈래에서 다양한 명상법이 파생됐지만 결국은 마음의 고요와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한 가지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명상 수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집중 명상이 사마타와 분석 명상이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집중 명상은 선정을 얻는 것,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 분석 명상, 윗바사나는 분석 명상인데 지혜를 얻는 것.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명상 열풍의 주체인 불교회가 시대 흐름에 맞춰 명상을 현대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호남불교의 포교 거점으로 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 생활관 상량식이 봉행됐습니다. 세계평화명상센터 생활관은 전주 혁신도시 인근 서고사 경내에 건립 중으로 상량식에는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내년 연말까지는 안전히 불사가 해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성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관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1, 2층은 콘크리트 구조물, 3층은 전통 한옥으로 건립됩니다. 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는 생활관과 함께 명상체험관과 교육복합관,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추게 되며 국비 1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불자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2019년 한국교수불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교수불자 대회는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 인간 소외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대안 등에 대해 해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불자들과 스님들이 함께하며 여러 학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불자들은 이와 함께 새벽 예불과 명상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특별 활동도 함께하면서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와 동남아 불교 국가 스리랑카는 섬이라는 대표적 특징 외에도 닮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주에 최근 들어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을 보듬는 법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사두 사두 사두. 스리랑카 와치사라 스님이 제주 불자와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에게 훌륭하고 훌륭하다라는 뜻의 팔리어로 말합니다. 제주 반야사가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반야사에 여러분들을 모셔서 또 여러분들의 스승이신 와치사라 스님을 모시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의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 현재 양식장과 어선에 종사하는 인원 668명을 포함해 학생과 농업인 등 850여 명이 이른바 제주 드림을 꿈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을 비롯한 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 지역에 섬나라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의 선호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리랑카가 사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제주도하고 이렇게 비슷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제주도의 어선이라든지 양식장 등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 양식장에서 한 500여 명, 그 다음에 그 어선을 한 112명 정도 해서 총 668명이 지금 수산업 분야에 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대표적 불교 국가란 점에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제주도 내 법회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주시 홍법정사가 스리랑카 스님을 초청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첫 법회를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관음정사, 관통사 등에서 법회가 정기적으로 봉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이제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이제 잘 생활 미래를 위해서 가족도 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하시는 일은 좀 더 열심히 하고 한국인들한테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처럼 이렇게 이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면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 취업 비자가 3년에서 4년 10개월로 확대되고 최대 9년 8개월까지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소소한 일도 스님과 대화하고 기도한다는 스리랑카인들. 제주에도 스리랑카식 불교 법당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자비의 손길로 감싸는 것이 상생을 추구하는 불교의 몫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해인 사주지 향적 스님의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 수행기를 담은 책이 10년 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초판에 못 다시는 내용과 20년 만에 다시 찾은 수도원에서 받은 느낌을 북콘서트로 풀어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프랑스 피에르 끼비르 수도원에서 1년간 체험한 기록을 담은 책은 한국 스님과 가톨릭 수도원이라는 이색 조합만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책은 프랑스어로 번역돼 현지에서도 발간됐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절판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인사 북카페에 그 불어책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한글 책은 없냐고 이제 이렇게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프랑스 수도원의 한국 시이라는 제목을 바꿔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 증보판 발간을 기념하며 향적 스님은 해인사 북카페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초판에는 씻지 않았던 감동의 순간과 프랑스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비롯해 다시 찾은 수도원에서 느낀 점 등이 더해졌습니다. 책의 서평을 소개한 수원대 이수양 교수는 종교의 본질이 같다는 깨달음을 직접 보여준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적 스님이 가사를 입은 채로 그 벽을 넘어간 거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서 그들 방식에 따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수행하면서 종교의 벽이 없음을 관세음 보살과 성모 마리아가 둘이 아님을 보여준 건데요. 젊은 날의 열정으로 시작했던 가톨릭 수도원 체험이지만 향적 스님은 이교도인 자신을 받아준 수도원의 포용성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찾은 수도원이 예전의 활기를 잃고 수도자 감소의 위기를 겪는 것을 보고 한국의 불교 현실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탈종교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날로그 세대의 노보살들이 이제 아프고 병들고 줄어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젊은이들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한 수행자의 무모한 도전이 일으킨 파장은 여전히 강렬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말사인 아산 세심사가 대웅전 앞에서 부모 은증경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심사는 경북대 문헌정보학과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장 중인 보물 제1960호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남경란 교수는 현재 전해지는 은중경 언해 가운데 1545년에 간행된 화북문고본이 초역본으로 불리고 있는데 세심사판과의 국어사적 가치를 비교한 결과 세심사판이 더 원간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남권희 교수는 세심사에서 보관 중인 책판인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언해본 가운데 소실된 2장과 12장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서지학, 언어학, 불교학과 함께 판각에 이르는 이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혜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모 은증경 경판을 봉안할 수 있는 자료관과 복각불사에 대한 아산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연극 무대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그리며 노후를 즐기는 모습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축제회장, 시니어 연극제를 통해 또 다른 인생을 꿈꾸는 이들을 정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가봤다잖아. 효자야. 효자는 무슨? 누가 노인네들 챙기겠어? 한 달에 한 번 통화하기도 어렵지. 썩을 것들. 실컷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다 몰라라 해? 조금은 어색하지만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에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나오는 대사에 연륜과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서울 시니어 연극제 개막 무대에 오른 대학노회 연극단의 작품. 평균 나이 70세인 이들은 아마추어 연극 배우로 활동하면서 앓고 있던 우울증을 이겨내고 삶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좀 생기고 옛날에는 자신감이 없고 좀 내성적이었었어요. 근데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배우고 싶고 활력소가 되죠. 다른 것들도 다 배우고 싶어요. 욕심이 많은 거죠. 세트를 갖추지 못한 작은 무대지만 관객들이 느끼는 감동은 전문 배우 공연 못지않습니다. 실제 자기 이야기를 하듯 풀어내는 연기가 극에 몰입감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하게 만드는가, 이걸 제가 그 대사 중에 처음에 들어가요. 그걸 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지금도 그래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나머지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영화도 찍을 거예요. 영화도 만들 거예요. 내 꿈이에요. 서울 시니어 연극제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삶을 가꾸고 활력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니어 연극제는 노년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시니어 관객들의 호응이 컸다는 점은
노인 문화 측면에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서울 시니어 연극제가 계기가 되어 연극이라는 매개체로 신노인 문화에 앞장서는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젊은 감성도 중요하지만 연세 드신 사람의 감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감성으로서 이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문화적인 감성으로서 좀 더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201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고 있는 제3회 시니어 연극제. 이번 연극 무대는 복지관 4층 종로 마루홀에서 오는 5일까지 펼쳐집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범불교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불교 평화대상 조직위원회는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 홍보에 기여한 출제가자들에게 세계불교 평화대상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대복사 시몽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남북 평화 통일의 해결책이라며 인류의 화합과 공존의 시대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법왕청 평화재단 이존영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평화적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과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불교 포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재단법인 진각 미란다는 불교 민영교도소 설립 선포식을 열어 불교계 교정교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을 두고 세계 군사 질서 속 패권 경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미중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둘러싼 충돌이란 점에서 바라보기도 하죠. BBS 이각범의 화정 토론이 미중 무역 전쟁의 성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패권 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할 듯하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펼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 양국 간 무역 전쟁의 성격은 어떠한가?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아래에는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빚어진 가치 전쟁의 성격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 이거를 가치 전쟁으로 보는 근거가 뭡니까? 미중 패권 전쟁, 가치 전쟁 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을 미국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해온 중국을 5G 등 핵심 기술에서는 빼겠다는 미국의 전략도 이러한 차원입니다. 전쟁 양상이 이제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 그 정점에 저는 이제 가치 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 국가 안보를 넘어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모든 영역을 침해하는 소위 그 오엘리안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 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정직하고 페어한 경쟁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또한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과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편에 설 때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박영하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14억 중국 시장과 50억 가까운 자유 세계 시장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답은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현충식 프랭클리 INC 이사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보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편에 서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도 당당한 경제 강국임을 염두에 두고 자립적 전략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박물관에서 가져와 한국에서 보존 처리를 한 조선 후기 자수병풍 2점이 귀환 전에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 소장 19세기 자수 화조도와 자수 백수 백복자도 병풍을 오는 17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북촌 고택인 백인제 가옥을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수요일과 토요일 개방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입장은 오후 8시 30분까지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다시금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섣부른 기대와 실망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족과 함께온 불교가 남북 교류에 물꼬를 틔우고 이를 지속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